2015년 10월 4일 저녁 17세의 지미 도널드슨은 11학년 역사 시험 공부를 제쳐두고 4개의 유튜브 동영상을 촬영했다. 3년 전부터 지미는 열심히 유튜브를 제작했지만 이번 촬영은 달랐다. 전에 찍은 영상들은 대부분 비디오 게임 해설이나 유명 유튜버의 생활과 수입에 관한 이야기였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자기 자신과 나누는 은밀하고 솔직한 대화를 구독자들에게 들려주기로 했다. 첫 번째 영상에서 지미는 6개월 후 미래의 나에게 말했다. 두 번째 영상에서는 12개월 후 미래의 나에게 말했다. 세 번째 영상에서는 5년 후 미래의 나에게 말을 걸었다. 네 번째 영상에서는 10년 후 미래의 나에게 말했다. 평소 같으면 영상을 찍자마자 올렸지만 이번에는 2015년 10월 4일을 기점으로 각 영상이 정확하게 6개월 후, 12개월 후, 5년 후, 10년 후에 공개되도록 예약 설정해 두었다. 6개월 후인 2016년 4월 4일 첫 번째 영상이 지미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되었다. 이 영상은 지미가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며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현재 통계를 강조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순간 내 채널은 구독자가 8,000명이고 180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어. 그러나 이 수치와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볼 때의 수치를 비교해 보길. 그런 다음 그는 미래의 나와 짧은 대화를 나눈다. 6개월 후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그때도 매일 업로드하고 있으면 좋겠어. 구독자가 적어도 15,000명은 됐으면 해. 그게 미래의 내 모습이야. 그렇게 되지 못하면 창피할 것 같아. 그래 지금도 나는 여전히 유튜브를 즐기고 있어. 미래의 나도 계속 그러면 좋겠어. 6개월 안에 내 채널의 구독자가 2만 명 정도로 말도 안 되게 많아진다면 얼마나 근사할까? 지미는 6개월 목표를 달성했다. 그뿐 아니다. 12개월 후 미래의 나 영상이 공개될 무렵에는 6개월 전보다 구독자가 10배 증가해 그의 채널 구독자는 20만 명 이상이 됐다. 그는 자신의 또 다른 자아인 미스터 비스트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다. 미래의 나와 대화를 나눈 영상을 제작한 일은 지미의 인생에서 전환점이 됐다. 자신과의 솔직한 대화는 지미가 꿈을 향해 용기를 내는 결정적인 변곡점이 됐다. 몇 년 후 그는 인터넷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수억 달러를 벌어들였다. 지금도 그의 인기는 여전하다. 당신과 나도 지미와 비슷한 결과를 얻기 위해 따라할 방법이 존재할까? 당연히 있다. 정말 가슴 뛰는 답변 아닌가? 이 책은 당신이 원하는 미래를 창조해 현재를 힘차게 살아가도록 안내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과학적인 지침서다. 또한 선조의 지혜와 최첨단의 과학을 결합해 당신의 삶을 확실하게 바꾸는 방법을 단순한 말로 설명해준다. 준비됐는가? 시작하자. 미래의 당신을 응원한다. 마음 명상 채널에서는 하디 박사의 이론을 기반으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미래의 자아를 어떻게 발견하고 구현할 수 있는지를 탐색할 예정입니다. 이 책의 지혜를 통해 우리 모두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 첫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매일 새벽 5시 30분 이 특별한 시리즈를 여러분에게 공개할 것입니다. 각 영상은 약 5분 분량으로 하디 박사의 퓨처 셀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소개하고 마음 명상이 철학적, 영성적 해설을 추가해 드리겠습니다. 마음 명상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여 매일 아침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와 영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벤저민 하디 박사와 함께하는 이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요인 7가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현재는 의미를 잃는다. 빅터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에서에 이렇게 적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을 잃은 수용자는 불행한 결말을 맞았다. 믿음을 상실하면서 그들은 정신적인 힘도 잃고 말았다. 그들은 스스로 무너져 내렸으며 정신과 신체가 파괴되는 길로 들어섰다.
빅터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그의 저작에서 미래에 대한 믿음의 상실이 인간의 정신과 육체에 끼치는 파괴적인 영향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역경 속에서의 희망의 중요성을 넘어서 우리의 존재와 삶의 방향에 대한 더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벤저민 하디는 퓨처 셀프를 통해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비전이 현재의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탐구합니다. 하디에 따르면 미래에 대한 명확한 상상과 믿음은 단순히 희망을 넘어서 우리의 실제 행동과 선택에 영향을 미칩니다. 프랭클의 관찰은 이러한 관점을 강화합니다. 즉, 미래에 대한 믿음을 잃은 순간 우리는 우리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게 됩니다. 하디와 프랭클 모두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비전이 개인의 정신적, 심리적 건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상상하느냐에 따라 현재의 삶이 결정되며 이는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는데 필수적인 동력이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미래에 대한 믿음은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닌 삶의 근본적인 태도와 선택에 대한 근거가 됩니다. 미래를 향한 믿음은 우리가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결국 우리의 삶의 질과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18세기) 미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40세 이하였다. 하지만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대부분은 그보다 최소한 20년은 더 살았다. 벤저민 프랭클린, 토머스 제퍼슨, 존 애덤스를 비롯한 몇몇은 80대까지 살기도 했다. 기대 수명이 75세인 오늘날로 치면 150세까지 산 셈이다. 목적은 비할 데 없는 생명력과 활력, 열정을 제공한다. 18세기 미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40세 이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이와 대조적으로 훨씬 더 긴 삶을 살았습니다. 벤저민 프랭클린, 토머스 제퍼슨, 존 애덤스와 같은 인물들은 80대까지 살며 현대의 기준으로 보면 마치 150세까지 산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장수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벤저민 하디 박사는 이러한 현상을 목적과 열정의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하디는 목적이 단순히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력과 활력, 그리고 열정을 제공합니다. 삶의 목적이 있을 때 우리는 더 활기차고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나 행운이 아닙니다. 목적이 있는 삶은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바에 대한 열정과 의지로 가득 차 있으며 이는 그들의 존재를 더욱 강력하게 만듭니다. 하디 박사의 관점에서 볼 때 목적은 우리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목적이 있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더 많은 도전을 극복하고 더 많은 성취를 이룰 수 있으며 더 오래,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요인 7가지. 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스토리는 미래를 위협한다. 과거에 겪었던 힘겨운 시련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가? 만약 그런 순간들이 없었다면 당신이 현재 알고 있는 지혜를 얻지 못했을 수 있다. 과거에 겪었던 힘겨운 시련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질문은 삶의 깊은 의미를 탐구하는데 중요한 열쇠를 제공합니다. 벤저민 하디 박사는 이러한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의 지혜와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합니다. 하디는 시련과 고난이 우리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어려움 없이는 현재 우리가 가진 지혜와 통찰력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시련은 단순히 견뎌내야 할
장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경험은 우리가 더 강해지고 더 깊이 있게 삶을 이해하게 해줍니다. 하디 박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자아로 거듭날 수 있으며 더 풍부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과거의 시련을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 경험으로부터 중요한 교훈을 얻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겪은 어려움은 우리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우리가 오늘날 가진 지혜의 근원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시련을 되돌아보며 그 순간들이 우리에게 어떤 가치와 교훈을 주었는지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가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미래의 도전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우리의 과거 경험은 단순히 지나간 일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우리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는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듭니다. 당신이 경험의 주인이지 경험이 당신의 주인은 아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이었다고 해서 그 경험들의 가치를 깎아내리지 마라. 삶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경험을 합니다. 이 경험들 중 일부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경험들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경험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벤저민 하디 박사는 이러한 관점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경험을 통제할 수 있으며 그 의미를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경험들은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단순히 부정적인 것으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들은 우리의 성장과 발전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디 박사는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 삶에 가치를 더한다고 말합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이해와 공감 능력을 키워줍니다. 우리가 겪은 고통은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고통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인식을 얻고 우리의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디 박사는 우리가 이러한 경험들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그것들로부터 배움을 얻을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부해진다고 강조합니다. 우리의 경험들은 우리 삶의 일부분이며 그것들은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성장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고통스러운 경험들조차도 우리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요인 7가지. 주변 환경을 인식하지 못하면 당신은 아무 길이나 가게 된다.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의 성과와 결과는 흔히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기초한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한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에게 거는 기대가 낮다면 당신의 성과는 그 수준으로 낮아진다. 반면에 사람들이 당신에게 높은 기대를 하면 당신의 성과는 그 수준으로 올라간다. 인간의 성과와 성취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걸까요?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능력과 결단력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 사람들의 기대도 우리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벤저민 하디 박사는 이러한 현상을 탐구하면서 심리학에서 언급하는 피그말리온 효과를 설명합니다. 이 효과는 주변 사람들의 기대가 개인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말합니다. 만약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낮은 기대를 한다면 우리의 성과도 그에 맞춰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우리에게 높은 기대를 걸 때 우리의 성과는 그 수준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우리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누구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가 우리의 성장과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디 박사는 우리가 이러한 피그말리온 효과를 인식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에게 높은 기대를 갖고 그에 부응하려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성과와 성취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기대와 지지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우리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더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벗어나 미래의 나를 상상하기 시작했다면 자신을 그 방향으로 끌어당길 환경을 만들어라. 본능적으로 당신의 뇌는 이미 그리고 즉시 이 활동을 시작할 것이다. 동양의 신비주의자 루미는 당신이 찾는 것이 당신을 찾고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의 제약에서 벗어나 미래의 자신을 상상하는 것은 우리 삶의 변화를 시작하는 강력한 첫걸음입니다. 벤저민 하디 박사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한 단계를 강조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당길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미래의 모습을 상상할 때 당신의 뇌는 본능적으로 이러한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한 상상이 아닌 뇌의 실제적인 작용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상은 우리의 행동과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동양의 신비주의자 루미는 이러한 개념을 매우 명료하게 표현했습니다. 당신이 찾는 것이 당신을 찾고 있다. 이 말은 우리의 내면적인 욕구와 목표가 외부 세계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하디 박사는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상상과 목표를 갖고 있다면 우리의 뇌와 행동은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래의 자신을 상상할 뿐만 아니라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미래의 자신이 되기 위한 실질적인 단계를 갖게 됩니다. 우리의 상상력과 믿음이 우리의 현실을 형성하며 우리가 꿈꾸는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요인 7가지. 미래의 나와 단절되면 근시안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인간이라는 종인 우리는 20년 후의 미래를 계획하도록 진화되지 않았다. 대체로 인간의 결정은 근시안적이며 상상력이 부족하다. 우리는 주로 당장 보상을 안겨주는 일을 추구하며 이런 행동 때문에 장기적으로 미래의 나는 큰 대가를 치른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종종 근시안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본래 단기적인 보상을 추구하도록 진화되었으며 이는 20년 후의 미래를 계획하는 데에는 부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결정 방식은 우리의 상상력과 장기적 계획 수립 능력에 제한을 두고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게 합니다. 벤저민 하디 박사는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안적 접근 방식을 제시합니다. 하디는 우리가 장기적인 목표와 비전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현재의 행동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단기적인 보상에만 집중할 때 장기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목표와 비전을 갖는 것은 단순히 미래를 계획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현재보다 더 큰 목표에 맞추어 조정하고 우리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우리가 현재의 행동과 결정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고 장기적인 결과를 고려하도록 돕습니다. 하디 박사의 관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상상력을 확장하고 장기적인 계획과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우리의 결정과 행동을 보다 현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우리가 직면한 단기적인 유혹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미래는 현재 우리가 내리는 결정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단기적인 만족을 넘어서 장기적인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자신을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미래의 나에게 손실이 되거나 투자가 된다. 손실을 주는 행동을 하면 미래의 나는 빚더미에 앉게 되고, 반대로 투자가 되는 행동을 하면 미래의 나는 부유해진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미래의 자아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줄까요? 벤저민 하디 박사는 이 질문에 대해 심도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하디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미래에 우리에게 손실이 되거나 반대로 투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손실을 주는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실제로 미래의 자신에게 빚을 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기적인 만족이나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해치고 우리의 미래를 약화시킵니다. 반면에 투자가 되는 행동을 할 때 우리는 미래의 자신을 부유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행동은 현재의 어려움이나 불편함을 감내하면서도 장기적인 목표와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디 박사는 우리가 각각의 선택과 행동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그것이 우리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하도록 권장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미래의 자신에게 손실이 될 것인지 아니면 투자가 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자기인식과 자기결정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현재 내리는 선택과 취하는 행동에 의해 형성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미래의 자신을 향한 손실과 투자 사이에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부유하게 만들지 아니면 빚더미에 앉게 할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요인 7가지. 시급한 문제와 사소한 목표가 당신의 발목을 잡는다.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초점을 맞추면 늘 급할 수밖에 없다. 쳇바퀴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려면 초점을 바꿔야 한다. 더 원대한 미래와 연결하라. 미래의 나를 진지하게 바라보고 투자와 배움을 시작한다면 5년 후 당신은 어떤 위치에 있을까? 매일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종종 단기적인 목표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활 방식은 우리를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일상에 갇히게 하며 항상 서두르고 급한 상태에 빠뜨립니다. 벤저민 하디 박사는 이러한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 더 원대한 미래와 연결할 것을 권장합니다. 하디 박사는 미래의 자신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그에 따른 투자와 배움을 시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미래의 자아에게 투자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식, 기술, 인간관계 등 다방면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장기적으로 우리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5년 후의 미래를 상상해 보십시오. 현재의 당신과 비교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시간의 흐름에 의해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현재의 선택과 행동을 그에 맞추어 조정할 때 이루어집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초점을 맞추는 대신 더 넓은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미래에 자신에게 의미 있는 투자를 시작합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우리를 쳇바퀴 같은 일상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 풍부하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미국의 34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내게 있는 문제는 시급한 것과 중요한 것 두 가지다.
시급한 문제는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문제는 절대 시급하지 않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결정들 중 어떤 것이 진정으로 중요할까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전 미국 대통령의 유명한 말은 이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아이젠하워는 말했습니다. 내게 있는 문제는 시급한 것과 중요한 것 두 가지다. 시급한 문제는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문제는 절대 시급하지 않다. 벤저민 하디 박사는 이러한 부분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탐구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시급해 보이는 문제들에 쉽게 쫓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항상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진정으로 중요한 문제들은 시급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디 박사는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결정들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진정으로 중요한 문제에 집중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우리가 장기적인 목표와 비전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중요한 문제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삶은 더 의미 있고 풍부해집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우리가 당면한 선택과 문제에 대해 더 신중하게 생각하게 하며 우리의 삶을 더욱 의도적이고 목적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우리가 시급함에 쫓기지 않고 중요한 것에 집중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의미 있고 만족스러워질 것입니다.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요인 7가지. 경기장에 들어가지 않으면 당연히 패배다. 경기장 밖에 있으면 현실은 모른 채 이론만 따지며 비평을 일삼게 된다. 그곳에는 진짜 위험이나 패배가 없으니 무언가를 배우려고도 배운 걸 응용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단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서 현실에 맞서면 실패하며 배우고 배운 건 응용한다. 삶의 경기장에 진입하는 것은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직접적인 경험을 가져다 줍니다. 벤저민 하디 박사는 이러한 개념을 강조합니다. 경기장 밖에 머무르며 단순히 이론에 의존하고 비평만을 일삼는 것은 현실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곳에서는 진짜 위험이나 패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진정한 학습이나 응용의 기회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일단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 현실과 마주하면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실패하며 배우고 배운 것을 응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며 우리의 성장과 발전에 필수적입니다. 하디 박사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합니다. 현실에 맞서 싸우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며 우리가 배운 것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서 그 지식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고 그 결과로부터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론적인 학습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실패는 성장의 일부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더 효과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 경험은 이론을 뛰어넘는 깊은 지혜와 통찰을 제공합니다. 경기장 안에 있다는 것은 현실을 직면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경기장 안에 들어가면 더는 현실이 두렵지 않다. 현실이 곧 교사이기 때문이다. 경기장 안에 있다 보면 마침내 미래의 내가 되어 현실을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 경기장 안에 있다는 것, 이는 우리가 현실을 직면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실의 세계로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 자체가 우리의 가장 위대한 교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경험을 하며 배웁니다. 경기장 안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사건들의 연속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각각의 경험은 우리에게 새로운 교훈을 주며 우리가 직면하는 어려움과 도전들은 우리를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듭니다. 벤저민 하디 박사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우리가 미래의 자신이 되어 현실을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경기장 안에서의 경험을 통해 우리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가 원하는 삶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감을 얻고 우리의 목표와 꿈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실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현실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그 기회를 잡고 경기장 안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 우리는 마침내 우리가 되고자 하는 미래의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요인 7가지. 성공이 실패의 기폭제가 될 때가 있다.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7번째 요인은 흥미롭게도 성공이다. 성공은 잘 관리하기 어렵다. 사람들은 대부분 상황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자멸의 길로 간다. 성공은 어떻게 미래에 우리를 위협할 수 있을까요? 벤저민 하디 박사는 이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합니다. 성공이 미래에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7번째 요인으로 지목되는 이유는 성공이 종종 잘 관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공은 그 자체로 긍정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성공을 얻었을 때 그것을 적절히 다루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상황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자멸의 길로 들어설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성공이 가져다주는 안락함과 자만이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디 박사는 성공 후에도 계속해서 겸손하고 자기 개발에 집중하며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성공이 우리를 안주하게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히려 성공은 우리가 더 높은 성취를 향해 계속 나아가야 하는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성공은 단순한 종착점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 됩니다. 성공을 통해 우리는 더 큰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더욱 발전시키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성공을 올바르게 관리하고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미래의 자신을 위한 더 강력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좋은 시절에는 집중력과 집념이 약해진다. 자신이 추구하는 미래의 나를 더 원대한 모습으로 꿈꾸기를 멈춘다. 그리고 잠깐의 도파민을 얻는 쾌락을 추구하는 일에 빠진다. 수학의 법칙에 따라 우리는 꾸린 대로 거둔다. 좋은 시절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벤저민 하디 박사는 이 시기에 우리의 집중력과 집념이 약해질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성공과 안락감은 우리가 더 크고 원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멈추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장기적인 비전보다는 단기적인 쾌락과 도파민을 추구하는 일에 몰두하게 되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자신이 추구하는 미래에 나를 꿈꾸는 것을 멈춥니다. 우리의 시선은 장기적인 목표와 성취에서 벗어나 일시적인 즐거움과 만족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디 박사는 이러한 경향이 우리의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을 방해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수학의 법칙에 따라 꾸림대로 거둡니다. 장기적인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디 박사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는 목표를 가질 때 더 큰 성공과 풍요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좋은 시절에도 자신의 목표와 비전에 충실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쾌락과 만족보다는 더 큰 목표를 향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창조하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미래의 나에 대한 진실 7가지. 당신의 미래가 현재를 이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오늘날 4대 원인론으로 알려진 이론을 구축했다. 목적 원인은 인간의 행동을 설명한다. 그는 목적 원인을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모든 행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행동과 존재를 이해하기 위한 4대 원인론을 제시했습니다. 이중 목적 원인은 특히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 원인을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위한 목적으로 정의했습니다. 모든 행동은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벤저민 하디 박사는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을 현대적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하디는 모든 인간의 행동이 궁극적인 목적이나 목표에 의해 동기부여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우리의 작은 결정부터 큰 삶의 선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어떠한 목적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적 원인의 개념은 우리가 왜 특정한 행동을 하고 왜 특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단순히 자동적인 반응이 아니라 깊은 내적 동기와 목표에 의해 이끌린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디 박사는 우리가 자신의 목적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우리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명확할수록 우리의 행동은 더 의도적이고 목적에 부합하게 됩니다. 목적 원인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어떤 인간이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은 우리의 행동과 결정을 이끄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에는 목표가 있다. 인간은 자신을 이끄는 목표에 대해 의도적이고 의식적이며 정직할 정도로 지능적이다. 인간의 모든 행동 뒤에는 목표가 존재합니다. 이 목표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형성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결정합니다. 벤저민 하디 박사는 인간이 자신의 목표에 대해 얼마나 의도적이고 의식적인지,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얼마나 지능적으로 행동하는지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계획을 세웁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자신의 목표를 선택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방식을 조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설정한 목표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그 목표가 우리의 가치와 일치하는지를 판단합니다. 하디 박사에 따르면 우리는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정직하고 지능적이며 의도적으로 행동합니다. 이는 우리가 자신의 내면과 외부 세계 사이에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우리 자신의 가치와 욕구를 반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목표를 통해 더 큰 의미와 목적을 찾으며 이는 우리 삶의 중심축이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모든 행동은 의미 있고 목적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목표를 향해 의식적으로 나아가며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발전시킵니다. 목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며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지를 반영합니다. 미래의 나에 대한 진실 7가지. 미래의 나는 예상과 다르다. 우리는 지금 자기 모습이 대부분 완성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의 내 모습이 진정한 나고 앞으로도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금은 변할지 모르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내가 진짜 나라고 믿는다. 우리는 현재의 자신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며 미래에도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자신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제한하는 데 일조합니다. 벤저민 하디 박사는 이러한 관점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하디 박사는 우리가 자신의 현재 모습을 진정한 나로 여기는 것이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현재 상태에 만족하고 더 큰 변화나 성장을 추구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더 나은 자신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능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하며 우리는 항상 더 나은 자신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자신을 고정된 것으로 여기는 대신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디 박사는 우리가 자신의 미래에 대한 더 큰 비전을 갖고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갈 것을 권장합니다. 우리가 현재의 자신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때 우리는 자신이 꿈꾸는 미래의 모습으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자신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현재의 우리가 결정하며 우리는 항상 더 나은 자신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나는 일시적이고 순간적이다. 당신은 하루만 지나도 달라진다. 이 진실이 당신을 자유롭게 한다. 현재의 우리는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존재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변화하고 발전하며 성장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연속성은 우리의 삶을 정의합니다. 벤저민 하디 박사는 이러한 진리가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준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단 하루만 지나도 이미 달라진 존재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지식을 얻으며 다양한 감정을 경험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계속 변화시키며 우리는 결코 고정된 존재가 아닙니다. 하디 박사는 이러한 변화의 과정이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준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현재의 자신이 미래의 자신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매일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며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으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변화와 성장의 여정이며 이 여정 속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자신을 일시적이고 변화하는 존재로 받아들이고 매 순간을 새로운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길입니다. 미래의 나에 대한 진실 7가지. 미래의 나는 피리 부는 사람이다. 어떤 행동을 하든
그 행동에 다양한 요소가 결부되어 결과가 생긴다. 미래의 나는 현재의 결정이 쌓이고 쌓여 생긴 결과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그 결과에 다양한 요소가 결합되어 생겨납니다. 각각의 결정과 행동은 복합적인 결과를 낳으며 이러한 결과들이 쌓여 우리의 미래를 형성합니다. 벤저민 하디 박사는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의 결정이 미래의 자신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합니다. 하디 박사는 현재의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이 미래의 자신을 만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선택과 행동, 심지어 작은 결정 하나하나가 모여 미래의 우리를 형성합니다. 이는 우리가 현재에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현재 행동은 미래의 자신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결정과 긍정적인 행동은 미래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반면 부정적인 결정과 행동은 미래의 자신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디 박사는 우리가 현재의 결정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장기적인 결과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현재에서 내리는 결정들이 미래의 자신을 어떻게 형성할지에 대한 의식적인 고려는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결정이 쌓이고 쌓여 우리의 미래를 만든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가 자신의 삶을 책임감 있게 이끌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데 필수적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선택과 행동은 미래의 자신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당신의 모든 행동은 두 가지로 나뉜다. 즉,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하든 그것은 미래의 당신이 갚아야 할 비용 아니면 미래의 당신에 대한 투자다. 피리 부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대가를 치르게 한다. 지금 투자를 시작하라. 미래의 내가 고맙게 생각할 것이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결국 두 가지 결과로 귀결됩니다. 벤저민 하디 박사는 이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미래의 자신에게 비용을 지불하게 하거나 반대로 미래의 자신에 대한 투자가 됩니다. 각각의 선택과 행동은 미래에 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즉, 우리가 오늘 하는 선택은 미래의 자신에게 부담을 주거나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피리 부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언제나 결과를 낳으며 그 결과는 우리가 미래에 직면하게 될 현실입니다. 따라서 하디 박사는 지금 투자를 시작할 것을 권장합니다. 당신이 오늘 행하는 긍정적인 행동, 목표를 향한 노력, 개인적인 성장을 위한 헌신은 모두 미래의 자신에 대한 투자가 됩니다. 이러한 투자는 미래의 자신이 고맙게 여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미래의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행동을 선택하는 것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미래의 자신에게 비용을 지불할 것인지 아니면 투자를 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우리의 미래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우리의 오늘의 선택과 행동은 미래의 자신을 위한 투자이며 이러한 투자는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지금 시작하면 미래의 당신은 오늘의 당신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미래의 나에 대한 진실 7가지. 미래의 나를 생생하게 자세하게 그릴수록 더 빠르게 발전한다. 미래의 나로 가는 과정을 자세하게 측정할수록 목표를 향해 더 빠르게 발전한다는 것이다. 측정 가능한 지표와 미래의 나에 대한 생생한 비전, 명확한 단기 목표들이 결합될 때 효과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미래의 자신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그 여정을 얼마나 자세히 측정하느냐는 우리의 발전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벤저민 하디 박사는 이러한 과정의 측정과 분석이
목표 달성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하디 박사에 따르면 목표를 향해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측정 가능한 지표와 명확한 단기 목표, 그리고 미래의 자신에 대한 생생한 비전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될 때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향한 여정을 더 효과적으로 추적하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측정 가능한 지표는 우리의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명확한 단기 목표는 우리의 노력을 구체적인 결과로 연결시켜줍니다. 이는 단기적인 성공을 경험하게 하며 장기적인 목표에 대한 동기를 강화시킵니다. 또한 미래의 자신에 대한 생생한 비전은 우리가 왜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상기시켜줍니다. 이러한 비전은 우리의 행동을 안내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영감을 줍니다. 그러므로 목표를 향해 더 빠르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진행 상황을 자세히 측정하고 구체적인 단기 목표와 명확한 비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우리의 여정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고 우리가 원하는 미래에 더 빠르게 도달할 수 있게 합니다. 미래의 나를 자세하게 그릴수록 미래의 나는 더 훌륭해진다. 목표와 목표를 이루는 과정을 구체적이고 측정할 수 있게 만들어라. 미래의 자신을 어떻게 상상하고 계획하는지는 우리의 발전과 성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벤저민 하디 박사는 미래의 자신을 자세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우리가 더 훌륭한 미래의 자신을 만들기 위한 기반이 됩니다. 하디 박사에 따르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을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목표 설정은 우리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명확히 하며 우리의 노력을 효과적으로 집중시킵니다. 이러한 목표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어떤 자원을 필요로 하는지를 명확하게 합니다. 또한 목표 달성 과정을 측정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조절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측정 가능한 지표는 우리가 어디에 있고 어떤 진전을 보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필요한 조정을 하고 효과적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미래의 자신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것은 우리에게 더 명확한 방향과 동기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성취를 이루고 싶은지를 명확히 할 때 우리는 그 비전을 향해 더 효과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래의 자신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측정 가능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우리가 더 훌륭한 미래의 자신을 만드는 데 필수적입니다. 미래의 나에 대한 진실 7가지. 미래의 나의 실패가 현재의 나의 성공보다 낫다. 실패에 투자하라는 원칙은 자기 자신을 배움의 과정으로 몰아넣는 것이다. 어려운 상황에 자신을 몰아넣으면 적응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는 자신의 약점을 마주하며 수도 없이 실패한다. 때로는 문자 그대로 내팽겨치지기도 한다. 실패에 투자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벤저민 하디 박사는 이 원칙을 자신을 배움의 과정으로 몰아넣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이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자신을 의도적으로 노출시키고 그 과정에서 배움과 성장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적응하고 극복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의 한계를 시험하고 우리가 자신의 약점과 직면하도록 만듭니다. 하디 박사는 이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 배우고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과정은 때로는 매우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실패하며 때로는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배움을 제공하며 우리가 더 강하고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디 박사에 따르면 어려운 상황에서의 경험은 우리를 더욱 강인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가 미래의 도전을 더 잘 대처하고 우리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필수적인 능력을 개발하게 합니다. 따라서 실패에 투자하는 것은 우리가 더 큰 성공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과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려운 상황과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필요한 강인함과 능력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실패에 투자하려 하지 않는다. 지금 이길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편하기 때문이다. 승리는 기분 좋다. 하지만 미래에 내가 확실하게 되고 싶다면 실패에 투자하는 게 그 방법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에 투자하려 하지 않습니다. 현재 쉽게 이길 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승리는 즉각적인 만족감과 기쁨을 가져다 주지만 이는 때때로 우리가 더 큰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실패에 투자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어려운 경험을 선택하고 그 과정에서 배우며 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기적인 승리보다는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에 초점을 맞춥니다. 미래에 자신이 되고자 하는 명확한 비전이 있다면 실패에 투자하는 것이 그 길을 가는 방법입니다. 실패에 투자한다는 것은 단순히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패를 통해 배우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며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우리를 더 강하고 유능한 사람으로 만들며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실패에 투자할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약점을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가 미래에 직면할 도전을 더 잘 대처할 수 있게 하며 우리가 꿈꾸는 미래의 자신이 되는데 중요한 단계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실패에 투자하는 것은 우리가 더 나은 미래의 자신을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는 단기적인 승리를 넘어서 장기적인 성공과 성취를 향한 여정입니다. 미래의 나에 대한 진실 7가지. 성공하려면 미래의 나에 진실해져야 한다. 미래에 나에 진실하지 못한 건 실패다. 점점 성장하면서 미래의 나에 대한 시각도 발전한다. 그러면 기존의 길에 머물 것인지 새로운 길로 갈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우리의 존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여정입니다. 벤저민 하디 박사는 이 여정에서 미래의 자신에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합니다. 이는 단순한 자아 발견의 여정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및 철학적 깊이를 탐구하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삶은 존재의 근본적인 질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깊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미래의 자신을 향한 여정은 우리가 이러한 질문들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디 박사는 우리가 자신의 내면을 깊이 탐색하고 우리의 진정한 목표와 가치를 발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영적인 성찰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보다 풍부하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매 순간마다 선택을 합니다. 이러한 선택들은 우리의 미래를 형성하며 우리의 영적 및 철학적 성장에 기여합니다. 우리가 미래의 자신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도전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자기 이해와 영적인 깨달음을 얻습니다. 미래의 자신에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진정한 가능성을 탐구하고 실현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성공을 넘어서 우리의 내면적인 성취와 자아 실현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가 자신의 내면적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목소리에 따라 행동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롭고 충족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의 가치와 신념에 따라 살아가며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과 세계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습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학습과 성장, 발전의 과정이며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그 모습을 실현합니다. 결론적으로 미래의 자신에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 삶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우리의 삶을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미래의 자신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며 이 길을 통해 우리는 더 훌륭한 존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나에 대한 진실 7가지. 신에 대한 견해가 미래의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 신은 인류의 부모이며 모든 인간은 문자 그대로 신의 자녀이자 후손이라는 믿음이다. 모든 인간은 어떤 삶을 경험할지, 어떤 교훈을 배울지 각자가 직접 선택한다. 신의 자녀가 된다는 것에는 우리가 모든 면에서 신을 닮을 수 있는 타고난 역량을 지녔다는 의미가 있다. 인생에서 신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신을 인류의 부모로 우리 모두를 그의 자녀로 바라보는 관점은 깊은 영적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모든 순간, 우리가 배우는 모든 교훈이 신성한 목적을 가진 선택임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신의 자녀로서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신성을 발현할 역량을 타고났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신성한 본질을 탐색하고 실현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점점 발전하며 신을 닮아간다는 이 관점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을 통해 우리 자신의 신성을 탐구하고 발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의 각각의 선택과 행동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반영하며 이는 우리 자신과 신에 대한 깊은 이해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 우리의 신성을 발현하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신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존재는 우리에게 깊은 영적 여정을 부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자신의 신성을 탐구하고 발현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큰 이해와 성취를 얻습니다. 우리 삶의 깊은 영적 여정은 우리가 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우리 자신의 신성을 발현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나를 볼 수 있다. 그리고 계속 발전해 간다면 우리는 스스로 선택한 모습이 되어 있을 것이다. 신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될지 스스로 결정할 자유를 주었다. 우리의 존재와 미래는 깊은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자신을 볼 수 있으며 계속해서 발전해 나간다면 우리는 결국 스스로 선택한 모습이 됩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신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자유를 주었습니다. 이 자유는 우리가 우리 삶의 방향과 우리가 되고자 하는 존재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신에 의해 주어진 이 자유를 통해 우리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우리 자신의 본질을 탐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어떤 모습이 될지는 우리의 현재의 결정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각각의 선택과 행동은 우리의 미래를 형성하며 이는 우리가 누구로 성장할지를 결정합니다. 신은 우리에게 이러한 선택의 자유를 주었고 우리는 이 자유를 통해 우리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단순히 우연의 연속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매 순간 내리는 결정과 선택에 의해 형성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의 주인이며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여정의 일부이며 이 여정은 우리가 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우리 자신의 본질을 실현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되고자 하는 모습을 스스로 선택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큰 이해와 성취를 얻습니다. 미래의 내가 되는 7단계. 현실에 맞는 목표를 명확하게 세워라. 당신이 목표에 대한 이미지를 명확하게 그릴 때 목표는 과정을 스스로 만든다. 목표가 과정을 결정한다. 희망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길을 찾기 위해 생각하게 된다. 목표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그것을 향한 우리의 행동은 우리 삶의 근본적인 방향을 결정합니다. 목표에 대한 이미지를 명확하게 그릴 때 그 목표는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과정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이는 우리의 희망과 꿈이 구체적인 현실로 변화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목표가 과정을 결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할 때 그 목표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인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목표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과 노력은 자연스럽게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희망이 있을 때 우리는 그 희망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계획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의 창의력과 집중력을 촉발시키며 우리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명확한 목표는 우리의 생각을 구체화하고 우리의 행동을 목적에 맞게 조정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표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비전은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길을 찾음으로써 우리의 꿈과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갑니다.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이끌며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갑니다. 댄 설리번은 10배를 기준으로 삼으면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건너뛰는 방법이 즉시 보인다 라고 말했다. 미래의 나는 일주일만 지나도 이번 주에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방법을 알게 된다. 10배의 성과를 올리려면 집중과 단순함이 필수다. 성공과 성장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은
우리의 결과에 극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댄 설리번의 말처럼 10배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일을 넘어서 더 큰 가능성을 탐색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10배의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도약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목표를 10배로 높일 때 우리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넘어서 혁신적인 접근을 모색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우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합니다. 미래의 우리는 일주일만 해도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지식과 방법을 습득합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학습과 발전은 우리가 목표를 향해 더 빠르게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0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집중과 단순함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에너지를 중요한 목표에 집중해야 하며 복잡성을 제거하고 핵심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집중과 단순함은 우리가 우리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우리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합니다. 결국 10배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사고방식을 확장하고 우리의 학습과 성장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표에 집중하고 우리의 노력을 단순화함으로써 우리의 성장과 성공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미래의 내가 되는 7단계. 덜 중요한 목표들을 제거하라. 우리는 장애물을 만나 목표에서 멀어지는 게 아니다. 눈앞에 보이는 덜 중요한 목표를 추구하다가 진정한 목표에서 멀어진다. 로버트 프롤트. 목표 달성의 길은 때때로 예상치 못한 장애물과 도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로버트 브롤트의 말처럼 우리가 직면하는 장애물이 항상 우리를 목표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진정한 목표에서 멀어지는 것은 덜 중요한 목표를 추구하다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직면하는 많은 선택들은 우리의 집중을 분산시키고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하는 목표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덜 중요한 목표들은 즉각적인 만족감이나 임시적인 성공을 제공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진정한 목적과 가치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목표를 향한 여정은 우리의 가치와 비전에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다양한 기회와 선택 사이에서 우리의 진정한 목표를 잃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직면하는 모든 선택과 기회를 평가할 때 우리의 장기적인 목표와 가치에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목표에 충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로버트 브롤트의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덜 중요한 목표에 의해 쉽게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진정한 목표와 가치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의미 있고 목적 있는 방향으로 이끄는데 필수적입니다. 인생은 고정된 게 아니라 역동적이다. 거의 매 순간 우리 앞에는 다양한 선택지가 펼쳐진다. 정신을 빼앗는 일이나 다른 사람의 의견, 자신의 내적 갈등이 삶에서 계속 고개를 든다. 인생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역동적인 여정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다양한 선택지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선택지들은 우리 삶의 방향과 우리가 누구가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삶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을 던집니다. 때로는 우리의 정신을 빼앗는 일들, 주변 사람들의 의견, 그리고 우리 자신의 내적 갈등이 삶의 평온을 방해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목표와
가치에 집중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요소들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우리가 더 강인하고 현명한 존재로 발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도전과 갈등을 통해 더 깊은 자기이해와 자아실현을 경험합니다. 우리 삶의 역동성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매 순간의 선택은 우리가 누구로 성장할지, 우리 삶이 어떤 의미를 지닐지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매 순간마다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우리가 우리의 목표와 꿈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선택지와 도전 앞에서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동적인 여정이며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자신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내가 되는 7단계. 필요해서 열망으로, 열망에서 알무로 나아가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자신이 그것을 얻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머리로는 목표를 상상할 수 있을지 몰라도 감정이 목표를 실현하는 일을 방해한다. 인간의 내면에는 종종 두 가지 갈등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아는 머리와, 다른 하나는 우리가 그것을 얻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감정입니다. 이 갈등은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이 그것을 얻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상상하고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정은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는 일을 방해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감정적인 장애는 종종 자기의심, 자격지심, 두려움 등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감정은 우리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막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감정적인 장애를 극복하고 우리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감정적인 장애를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찾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더 큰 가능성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강점과 능력을 인정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목표 달성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느끼는 감정과 우리의 생각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우리의 감정적인 장애를 극복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의 힘은 이미 일어난 일에 감사를 표현하는 데 있다. 미래에 받고자 하는 것에 미리 감사함을 나타내면 그 힘은 극적으로 강력해져서 열망에서 알무로 나아가게 된다. 감사의 힘은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힘은 단순히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감사의 표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래에 받고자 하는 것에 대한 미리 감사함을 나타낼 때 그 힘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감사는 우리의 열망을 현실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미래의 성취나 행복에 대해 미리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정신은 그 열망이 이미 현실이 된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우리의 생각과 태도, 심지어 우리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미래에 대한 감사의 태도는 우리가 우리의 목표와 꿈을 달성할 것이라는 믿음을 강화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태도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우리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필요한 기회와 가능성을 더 쉽게 인식하게 합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열망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주는 힘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태도는 멸망에서 암으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고 표현할 때 우리는 그 미래가 이미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마음속에서 믿기 시작합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꾸고 우리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촉발합니다. 결국 감사의 힘은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목표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 미리 감사함을 표현함으로써 우리의 열망을 현실로 만드는 데 필요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됩니다. 미래의 내가 되는 7단계.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요구하라. 청하라. 그러면 받기 시작할 것이다. 무언가를 요청한다는 것은 그것에 전념한다는 뜻이다. 구구절절 설명하지 말고 직접적이고 대담하게 요청하라. 책에서 이 구절을 읽는 순간 성경의 마태복음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성경의 이 구절은 자신의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요청할 때 온 우주가 자신을 도울 방법을 찾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성적으로 신과의 관계 속에서 적극적인 믿음과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철학적으로는 우리 삶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그것을 향한 끈기 있는 노력의 가치를 상기시킵니다. 마음 명상의 관점에서 이 구절은 우리의 강한 의지에 대한 우주의 응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청하라. 그러면 받기 시작할 것이다. 이 구절은 우리가 우주나 신성한 존재에게 우리의 욕구와 필요를 명확하게 요청할 때 그 응답을 받기 시작한다는 믿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인간이 자신의 삶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운명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주적 연결성의 관점에서 보면 이 구절은 우리가 주변 세계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우리의 의도와 행동이 우리의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명상이나 기도를 통해 개인이 자신의 깊은 욕구와 목표를 탐색하고 이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영성적 연결성의 관점에서 이것은 우주의 에너지와 조화를 이루며 우리의 진정한 욕구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언가를 요청한다는 것은 그것에 전념한다는 뜻이다. 이 문장은 우리의 요청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의지와 목표에 대한 전념을 반영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성찰과 자기 인식을 필요로 하며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한 철학적 탐구를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경력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단지 이를 찾는 행위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깊은 열망을 나타내며 이러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됩니다. 철학적으로 이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목표 지향성의 표현입니다. 구구절절 설명하지 말고 직접적이고 대담하게 요청하라. 이 구절은 우리의 소망과 목표를 분명하고 강력하게 표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진정한 욕구와 목표를 이해하고 그것을 세상에 표현하는 방식에 대한 중요성을 나타냅니다. 영성적 관점에서 이는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과정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우주와의 깊은 연결과 조화를 찾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의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우리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미래의 내가 되는 7단계. 미래의 나를 자동화하고 시스템화하라. 원하는 곳으로 더 빠르게 쉽게 가려면 미래의 나를 자동화하고 시스템화해야 한다. 전략적인 시스템을 가동하면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집중과 계획, 실행이 가능하다. 자동화는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장한다. 우리의 삶과 목표 달성의 여정은 복잡하고 도전적일 수 있습니다. 벤저민 하디 박사는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더 빠르고 쉽게 가는 방법으로 미래의 자신을 자동화하고 시스템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우리의 삶과 목표 달성 과정을 단순화하고 효과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전략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일관성과 효율성을 부여합니다. 이 시스템은 우리의 일상적인 결정과 행동을 안내하며 우리가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집중과 계획, 실행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자동화된 시스템은 우리가 우리의 목표와 꿈을 향해 꾸준히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자동화는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장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시스템화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향한 일상적인 노력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우리가 우리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도와줍니다. 결론적으로 미래의 자신을 자동화하고 시스템화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만듭니다. 이러한 접근은 우리가 우리의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갈 수 있게 하며 우리의 내면적인 성장과 외부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조화롭게 만듭니다. 미래의 나를 시스템화한다는 말은 바라는 결과를 자동화하고 아웃소싱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주의와 에너지를 원하는 곳에 쏟을 여유를 자신에게 주어야 한다. 이는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덜어내기 위함이다. 우리의 삶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 방법 중 하나는 미래의 자신을 시스템화하는 것입니다. 벤저민 하디 박사는 이를 통해 바라는 결과를 자동화하고 아웃소싱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우리가 우리의 주의력과 에너지를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곳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미래의 자신을 시스템화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일부를 자동화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의 자원을 활용하여 우리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에 더 많은 주의력과 에너지를 쏟을 수 있으며 이는 우리가 우리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필요한 중요한 자원입니다. 이러한 시스템화는 우리의 삶에서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덜어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적인 책임과 의무에서 오는 부담을 줄임으로써 우리의 정신적인 공간과 에너지를 보다 중요한 목표와 꿈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우리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결론적으로 미래의 자신을 시스템화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만드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이 접근 방법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줄이고 우리의 주의력과 에너지를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목표에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미래의 내가 되는 7단계. 미래의 나의 일정을 관리하라. 당신의 시간은 당신이 무엇에 전념하는지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지표다.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는
결코 숨길 수 없다. 시간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귀중한 자원입니다. 벤저민 하디 박사는 시간의 사용이 우리가 무엇에 진정으로 전념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지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는지는 우리의 우선순위와 가치, 열정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일상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펼쳐지며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시간의 사용은 결코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시간을 할애하는지, 어떤 활동에 우리의 에너지를 집중하는지는 우리의 진정한 목적과 열정을 반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우리의 삶의 질과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의식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의미 있고 목적 있는 활동에 투자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다 풍부하고 만족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 관리는 우리의 삶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우리의 목표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시간 사용은 우리가 무엇에 전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가치와 목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사용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보다 의미 있고 목적 있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주도권을 얼마나 줄 생각인가? 덜 중요한 목표에 놓으라고 말할수록 자신이 원하는 삶과 결과를 만드는 일에 더욱 열정적으로 전념할 수 있다. 시간은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질문은 우리가 우리의 시간에 대해 얼마나 주도권을 쥐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벤저민 하디 박사는 우리가 덜 중요한 목표에 아니오라고 말할수록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과 결과를 만드는 데 더 열정적으로 전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시간 관리는 우리의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꿈과 목표를 실현할 수도 또는 그것에서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가치와 목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다 의미 있고 목적 있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덜 중요한 목표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우리의 진정한 목표에 집중하기 위한 중요한 선택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우리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간에 대한 주도권을 잡고 우리의 목표에 집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다 풍부하고 만족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시간에 대한 주도권을 잡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우리의 목표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가치와 목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사용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보다 의미 있고 목적 있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미래의 내가 되는 7단계. 완벽하지 않더라도 공격적으로 안수하라. 미래의 나는 현재의 나와 다른 사람이다. 미래의 당신도 현재의 당신과 다르다. 일을 끝내고 세상에 내보내는 것이 미래의 나에게 도달하는 방법이다. 과거의 일을 붙잡고 있거나 과거의 관점을 고수하면 한계에 갇혀 꼼짝도 하지 못한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변화와 발전의 연속입니다. 벤저민 하디 박사는 미래의 자신은 현재의 자신과 다르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는 미래의 우리가 오늘날의 우리와는 다른 존재가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미래의 당신 역시 현재의 당신과 다릅니다. 우리의 성장과 발전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일을 끝내고 세상에 내보내는 것은 미래의 우리에게 도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완성한 일, 우리가 이룬 성과는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나타내며 미래의 우리를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우리가 이룬 일은 우리가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의 일에 집착하거나 과거의 관점을 고수할 때 우리는 발전의 기회를 잃게 됩니다. 과거에 얽매이면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고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유연성과 창의력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과거의 관점에 얽매이면 우리는 미래의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존중하고 배워야 하지만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발판으로 삼아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오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함으로써 미래의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전념하면 완수할 수 있다. 완수하면 자신감이 생긴다. 누구든 일을 시작할 수는 있다. 하지만 시작한 일을 끝내는 사람은 드물다. 더 멀리 갈수록 경쟁은 줄어든다. 대부분의 사람이 덜 중요한 목표에 굴복해 오래전에 포기했다. 우리 삶의 여정에서 성공의 열쇠는 전념과 완수에 있습니다. 전념하면 완수할 수 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우리의 목표와 꿈에 전념할 때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념은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 자원을 우리의 목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집중은 우리가 우리의 목표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완수는 우리에게 자신감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시작한 일을 끝내면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가능성을 실현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목표에 대해 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노력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의 성취는 우리의 자신감을 증진시키고 우리가 더 큰 목표에 도전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누구나 일을 시작할 수 있지만 시작한 일을 끝내는 사람은 드뭅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포기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갈 때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성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멀리 가는 여정에서 경쟁은 줄어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덜 중요한 목표에 굴복하거나 오래전에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전념과 완수는 우리의 성공의 열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표에 전념하고 우리가 시작한 일을 끝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자신감을 키우고 우리의 성공과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에필로그. 타임캡슐을 만들어 놓고 지금 미래의 내가 되라. 미래의 내가 되는 것이 행동의 첫 단계다. 미래의 내가 할 행동을 지금 하라. 당신이 원하는 것이 이미 당신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려라. 당신이 바라는 미래의 나에게 100% 전념하라. 덜 중요한 목표들을 제거하라. 그 과정에서 하게 되는 모든 경험에서 유익을 찾아라. 미래의 당신을 응원하라. 이 책을 읽음으로써 당신은 투자에 성공했다. 축하한다. 지금 시작하라. 지금 미래의 내가 되라. 당신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퓨처셀프의 마지막 장을 덮으면서 벤저민 하디 박사는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지금 미래의 당신이 되어라. 이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행동의 초석입니다. 사랑하는 마음명상 채널의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 이 시리즈의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이 여정은 우리 모두에게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탐구한 지식과 깨달음은 단순히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여정이었습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미래의 나로 거듭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이 얻은 지식을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꿈과 목표를 향한 첫걸음을 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만 여러분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배운 것을 삶에 적용하고 매일 조금씩 성장해 나가세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 명상 채널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콘텐츠를 계속 제공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장과 발전을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 명상은 좋은 책 인생 멘토 명상음악 학원 명상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